정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한다라는 거는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의 정부의 책무이자 의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책무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제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폭등하는 근저에는 정부 정책도 일종 영향을 미쳤겠지만 거시 경제에 있어서의 시장에 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른 유동성과 금리의 문제가 최우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이죠. 자, 정부가 일을 하는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를 해야죠. 규제를 하면 이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뭐를 같이 해줘야 되냐면 거시경제에서 금리를 같이 인상해 줘야 되는 일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온 일은 뭐냐면 규제는 강화시키는데 돈은 푸는, 또 규제를 완화하는데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런 지금 시장 효과에 의해서 주택 경기의 어떤 그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어느 순간까지는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학습된 효과죠.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얘기는 주택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택 경기가 안 좋게 됐을 경우에는 그 주택 경기가 경착륙에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규제를 완화하면 완화할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번 정부에서 6개월 동안 매달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했냐면 그만큼의 주택 하락 속도가 빨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착륙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를 따져보면 지난 6개월 동안 한 22% 정도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다시 2019년 정도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럼 2019년도에 주택 가격이 쌌냐 비쌌냐를 가지고 우리가 주택 시장을 판단해 볼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민간 사업자들은 절대 주택을 짓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들어오면 분양가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이고,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많이 부담되니, 또 땅값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 내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무사히 엑시트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 사업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민간은 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공공일 주택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임기 내 270만 호를 공급할 거야. 근데 야,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공공은 줄일 거야. 그러면 이것이 언제 다시 되겠습니까? 다시 반복되는 거죠. 우리 주택 경기가 계속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택 경기가 안 좋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가지고 공공을 꾸준하게 주택을 져준다라면 우리가 주택 가격의 등락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이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한 5, 6년 지나면 또다시 랠리가 시작되겠는데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규제가 강화될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택 경기가 올라가게 되면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사실 100%가 안 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다 보니까는 그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공급 못한다는 한계를 규제를 완화한다 그래서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을, 이게 아니라 나중에 경기가 살아가게 되면 이제 너도 나도 외면했던 재건축 시장서부터 다 이제 우리도 하겠다라고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냉온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에 누가 붙었을 때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갖고서 들어오는 수요보다 투기적 가수요가 더 많이 붙기 때문에 공급을 아무리 한다 한들 일부 지역에서는 그 공급 부족에 대한 논란을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복을 그나마라도 줄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시그널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하고 뭐를 하고 제도적인 도입 장치를 만들어줬을 때는 결국에 민간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를 감안해 갖고서 한다라면 지금 규제를 아무리 완화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들어오지 않는다, 민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겪은 어떤 사태가 있냐면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2,200억에 대한 지급 보증을 안 하겠다라는 게 일파만파가 돼서 한국 PF 시장이 전체가 들썩거려 가지고 거기에 200조 가까운 돈을 50조, 99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메꿨는데 올 건설 경기 상반기에만 이 PF ABCP가 얼마냐면 23조 원을 리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자는 얼마가 올라갔냐면 2.3%에서 8.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날의 칼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때로는 연착륙을 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때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횡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정책의 저는 순기능이라고 보고, 공급 문제는 이 공급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들이 진입했을 때 투기적 가수요들을 걷어낼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안정은 또 다른 어떤 방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택 경기가 하락할 때는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세 가격은 상승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태는 뭐냐면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같이 떨어집니다. 거기에다 뭐까지 전세 가격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뭐냐? 이 경착륙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경착륙이 됐을 때 건설사의 부실화가 금융시장과 한국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규제를 완화할 거예요. 근데 이 규제 완화가 당분간은 주택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투자는 또는 내가 실수요자가 되고 이런 거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2007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을 때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고가의 분양을 받았죠. 고점에서. 그리고 내가 막상 입주할 때가 되니 어떻게 됐죠? 30%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소송을 하고 온갖 난무가 있는데 이 30% 빠진 분양가격을 회복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무슨 뭐 아파트 해서 정부가 1.3 대책도 풀어주고 다 해줬지만 뭐를 안 했냐면 2개 평형 84하고 5제곱미터만 완판됐나 그랬나요? 자,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해주고 뭐를 해주고 했음에도 2개 완판된 거 말고는 나머지 분양에 대한 전혀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발표를 못하겠습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또 이것이 다른 시장으로 파급되는 영향을 막기 위해서 가죠. 덕분에 또 덩달아서 정책의 효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보하는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시장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